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부의 신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공부 비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부할 양이 많을수록 서브노트라는 걸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이 서브노트는요, 요약집 형태가 아니라 헷갈리는 부분을 OX로 정리해 놓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놓는 노트를 뜻하는데요. 이런 노트를 항상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들인 서브노트가 나의 지식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이상기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봐야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였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 이제 제 2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인데 한 두 문제쯤 준비가 되겠고요. 자, 먼저 말을 풀어볼까요? 토지 거래 허가다. 토지 거래 허가다. 자, 일단 여기 토지를 거래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배울 때 이랬었죠. 부동산 종류가 뭐와 뭐였냐면 토지와 건물이었어요. 그럼 거래했다, 신고해야 된다. 그때 거래가 어떤 거래냐?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토지나 건물의 매매 계약. 분양권과 입주권의 전매 계약. 그다음 토지나 건물의 공급 계약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자, 일단 토지예요. 자, 첫 번째, 건물이 아니에요. 예, 토지입니다. 토지. 자, 토지를 거래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과연 그 토지가 어디 있는 거냐 이거죠. 어디 있는 거냐. 어디 있는 토지인데 허가를 받을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떻게 부르냐면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구역이라고 하죠.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럼 그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누가 지정하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 지정권자 보니까요. 자, 두 사람 보이시죠? 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이제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요. 보니까 기간 나오네요.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길면 5년 그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일 때 국토부 장관이 하며 어떤 지역은 시도지사가 하느냐 밑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이 걸쳐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걸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동일한 시도 내에서 일부 지역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약간 다른 것이죠. 경기도와 서울시가 걸쳐 있다. 두 개 이상 시도 걸쳐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하나 시도 내에서 일부 지역만 지정한다. 그럴 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것인데 어떤 구역을 일단 지정할까 문제 나오죠. 보니까 첫 번째 볼까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합니다. 그다음 이제 집가, 땅값이죠. 집가가 급격히 막 오르고 있는 지역이네요. 성장하는 지역이다. 아니면 또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일단 토지 투기적 거래에 성행하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막 상승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그 우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럼 이제 허가 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지정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살 수가 있어요. 이 구역 내에서는. 그럼 이제 허가 구역 지정 절차 나오거든요. 지정 절차인데 지정하기 전에 절차가 먼저 있네요. 자, 중요한 게 반드시 이 심의를 거치는 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데 자, 묶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죠. 그럼 최초는 먼저 지정할 때는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심의를 거친 다음 지정하자는 얘기고, 다만 이제 지정됐다가 다시 한번 재지정해요. 재지정. 이럴 때는요,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급청이 누굴까라 생각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자,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한다면 시도지사의 의견이라는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였다면 시군 구청장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순서가 의견 먼저 들은 다음 심의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최초 지정일 때는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재지정할 때뿐이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재지정 시에만 의견 청취한다. 최초 지정 절차에서는 의견 청취가 없다고요. 심의는 하는 것이고 심의한 다음 지정할 수 있는데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정 후입니다. 지정 후 절차가 되는데 일단 지정했다는 거잖아요. 자, 누가요? 지정권자가 지정했지요. 그러면 자, 지체 없이 그 지정한 내용을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하는데 이때 공고 내용이 네 가지 있거든요. 자, 어디에 있을까? 위치가 어디냐? 소재지. 얼마 동안이냐? 기간.
면적이 얼마큼 되느냐? 면적. 세 번째, 지형도예요. 그래서 네 가지 나오는데 어디냐? 소재지, 그다음에 기간, 면적, 지형도를 공고한다. 이제 공고했죠? 그다음에 이제 공고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시군 구청장한테 통지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 시군 구청장이 누구냐면 바로 그자들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 그럼 지정권자는 앞에서 이 국장 등이 지정권자, 허가해주는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 되죠.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통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받았다면 그 지체업 시를 등기소장한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다음 15일간 일반한테 연락케 합니다. 숫자 나와 있네요. 그죠? 자, 7일 이상 공고한다. 15일간 연락케 한다. 순서가 제일 먼저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할 때 먼저 심의했겠죠. 심의해 지정했습니다. 그다음 공고한 다음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이를 관할 등기소장 통지한 다음에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연락케 한다. 그러면 이제 효과 발생할 텐데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이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잘 주의하실 게 공고란 단어가 두 개 보인다고요, 지금요. 여기 보니까 지정권자가 한 공고, 또 두 번째 허가권자가 한 공고 두 개 보이시죠? 자,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요게 아니고요. 이 바로 지정권자가 공고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거는. 그래서 지정권자가 공고했다면 그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날짜를 이건 좀 숙지가 되셔야 돼요. 7일 이상 공고한다, 15일간 연락케 한다. 밑에 거는요. 효력 발생은 5일 후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나고요.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토지를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리.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허가해 주면 그때 토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죠. 자, 그런 사안인데 자, 많이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자, 허가 대상이거든요. 허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 받지 않고 뭐냐 계약을 했죠.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가 되는데 자, 이제 일단 허가 받지 않고 먼저 계약했다. 계약을 했다고 하자.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여기 볼까요?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 안 받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그건 형사 처벌도 받고요. 처벌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돼 버려요. 처벌이 무섭거든요. 얼마 처벌 받는가 보면 여기 볼까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밑에 보시면요.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이렇게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고 허가 안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효다. 자, 근데 또 하나 보시면 밑에 이제 그래서 자, 쭉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벌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신 거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라는 뜻이고요. 자, 이제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면적이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초과라고 돼 있네요. 그죠? 네, 초과. 그럼 이 면적 초과하는 땐 허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꼭 외우셔야 되겠는데 앞절 따볼게요.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 주, 상, 곡, 농, 미로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외는요. 임야, 농지, 기타네요. 이거 암기해보죠, 한번. 자, 이게 먼저 보실까요, 한번? 자, 임야와 농지와 기타인데 일단 배수 보세요. 임야가 가장 넓죠? 1000. 농지가 반 잘라보세요. 500. 기타가 반 잘라볼까요? 250이죠. 자,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앞잘 따보세요. 임농기인데 1500, 250. 그러면 임농기만 외우신 다음에 1000. 그다음 절반. 그러면 되고요. 절반. 이제 절반 깎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는 자, 주상, 공농, 미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보니까 180이죠. 지금 보시면 앞자만 보세요. 1, 2, 6 하나 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요거만 8하고 6하고 나머지는 다 이 제로를 다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 그다음에 미지정지역이니까 아직 어떤 걸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죠. 거기만 이제 두 자리 숫자입니다. 90. 그러면 결국 자 미지정지역을만 따로 외우신 다음에 주상 공록에 넣고 1, 2, 6 하나, 8, 6 나머지는 제로 이러시면 된다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외우시던 아니면 여러분 편한 대로 외우시건 어쨌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초과할 때 이제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보세요. 허가 구역 정할 당시 이렇게 내우실 때 지금 방금 보신 게 면적 보셨잖아요. 근데 그 면적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 면적이 기준이고
자, 여기서 국토부 장관 등이 허가 지정할 때는 방금 봤던 그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보셨던 게, 자,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잖아요. 주거 지역이다. 그럼 18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때 허가 받아야 된다면 방금 보신 게 그 기준 면적에서 10% 이상, 300% 이하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방금 봤던 그 기준 면적에서 10%니까 18제곱미터 이런 뜻이에요.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그다음에 이건 물론 3배니까 그죠? 이건 0.1배, 3배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내용이 2개 나왔는데 세 번째 보니까 자, 면적을 선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말이 좀 이렇게 이제 읽으시기 좀 불편할 수 있죠, 그죠? 한 번 더 볼게요. 면적을 선정할 때 있어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본다.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방금 말이죠. 이제 그 좀 전에 보실 때 상업지역으로 해볼까요? 상업지역이 200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갑이라는 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이해하시고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이 사람이 가령 이제 세 필지 토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다 갑 소유예요. 갑 소유인데 뭔지 뭐 세 필지니까 101번, 102번, 103번지라고 해보자고요. 자, 요게 200제곱미터가 정확히 돼요. 200제곱미터씩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600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요거를 갑이 동일한 사람 소유주고 요 세 개의 토지를 1년 내 지금 다 판다고요. 1년 내 다 판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허가 구역 내예요. 자, 그러니까 허가 구역에 대해서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그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죠? 자, 일단 요 200제곱미터, 그럼 방금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가 초과되잖아요. 그럼 초과라는 말 개념 안에 당연히 숫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초과니까. 그럼 이제 200제곱미터면 200제곱미터가 딱 되면 허가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죠? 초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을에게 지금 팔았답니다. 자, 그럼 이거 허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초과 안 했으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 걸 갖다 1년 내 또 팔아요. 다시 병이란 자한테 되판다 보실까요? 그럼 이때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허가 받아야 돼요. 지금 보시니 뭐라고 되냐면요. 일단 토지 이용을 위해서 그 거래 계약 체결한 날부터 1년 내에 일단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거래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200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 600 아니에요. 600제곱미터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가를 받아라. 요 다시 1년 내 또 팔죠. 정일한 자한테 200이니까 안 받을까요? 아니라고요. 요 규정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 이 의미예요. 그 개념상 여기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 긴 문장을 주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면적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과했어요. 면적을 초과했는데 허가 지정이 됐죠. 허가 구역으로. 그 이후에 이거를 분할했답니다. 분할. 이제 이유가 일단 허가 지정 당시 면적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이 되고 나니까 그걸 다 분할했다는 거예요. 기준 면적 이하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자, 이게 투기 우려가 있죠, 이거. 왜냐면 허가 안 받고 이제 팔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면적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 지정하니까 그 뒤에 다 토지를 쪼갰다는 얘기예요. 분할했더라. 왜? 허가 받지 않고 이제 매매할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기내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분할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됐죠. 이하가 됐다. 그럴 때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분할된 이후에 설령 면적 이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최초 토지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게 당시 초과했던 거니까 지정한 후에 분할했다고 할지라도 분할됐다 할지라도 그 지금 기준 면적 이하가 됐다고 할지라도 의도가 불순한 거니까 투기 의도가 있을 테니까 거래할 때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라 이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허가 대상 거래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요.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제 이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유상 계약일 때 허가받는다고요. 유상 계약일 때. 자, 반대 볼까요? 반대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럼 무상이면 허가 안 받는구나 이 소리잖아요. 결론이. 그다음에 이제 예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약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가등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등기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제 그래서 두 개 기억하시겠네요. 소유권의 설정 이전 등등 또 뭐 지상권이니까 그럼 결국 두 가지 권리에 대한 설정 이전을 하기 위해서 유상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있죠. 자, 보세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 있죠. 두 번째, 자, 교환 계약이죠. 그다음 대물 변제와 예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세 개 보이네요.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지상권에 기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세 개죠. 자, 가등기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요. 여기는 지금 유상이라 그랬거든요. 유상. 그럼 매매 계약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교환 계약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매매 계약이야 거래 신고했지만 교환 계약은 신고 안 했거든요. 여긴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거래 신고하는 대상과 이 허가 대상과의 차이를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유상이었을 테니까 돈으로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매나 교환 들어가 있었죠. 대물 변제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 공매 나와요. 공매. 자, 공매인데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말합니다. 비업무용 공매. 그다음에 이제 판결 들어갔죠. 같은 뜻일 텐데 각종 조서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넓게는 자, 유상으로 보시는 것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계약으로 이해하시고 두 번째 공매인데 우리가 이제 공매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제 이게 세금을 안 내서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공매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압류 공매. 자, 이것과 비업무용 공매는 달라요. 성격상. 그래서 그러니까 압류 공매는 이제 거의 법률 규정으로 취급하지만 이거는 계약으로 보는 거거든요. 계약으로. 그러니까 비업무용 공매일 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를 좀 더 기억하신다 그러면 비업무용 공매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세 번입니다. 세 번 이상 유찰됐다 이거죠. 안 팔렸다는 뜻입니다. 유찰됐다는 얘기는 팔리지 않았더라. 그 이후에는 허가를 면제해 줘요. 그래서 이제 유찰된 그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 가등기 세 개 있고 그다음 공매가 있었는데 그건 비업무용만. 그다음 판결일 때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증여 허가 안 받습니다. 왜요? 무상이니까요. 그다음 상속 허가 안 받죠. 왜요? 계약이 아니거든요. 법률 규정이니까. 경매 안 받습니다. 압류 안 받아. 왜? 법률 규정이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끝에 이제 무상의 지상권 설정하는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안 합니다. 왜요? 왜? 권리가 두 가지뿐이잖아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럼 두 개 외의 권리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떨 때 허가를 받으며 허가받지 않는 거라는 거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후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관련도 봐야 되고 한참 뒤에 우리가 이제 거민제도 또한 다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 지나면요 이게 헷갈려요. 거래신고제도, 그다음에 허가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는 제도, 거민신청제도 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혼란스러워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허가 기준을 봐야겠는데요. 허가 기준은 여기 맞으면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허가 기준 그래서 자, 허가 받은 목적 쭉 가보면 이제 이 기준대로 허가 기준이 맞춰졌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다음 경우는 허가를 해줘라. 이런 경우 올 때 허가해 주라는 거죠. 허가해 줘라.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이용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허가 받았다면 그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이거죠. 자, 이제 7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볼까요? 짧게 보세요. 자, 자기 거주용입니다. 내가 살으려는 거예요. 내가 살으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겠다. 그럼 허가해 주겠다. 줄였어요. 자, 이때 의무 기간이 2년이고요. 이 의무 기간, 이거 의무 기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짧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자, 복지 또는 편익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허가해 줍니다. 복지 편익 시설. 저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기간이 2년이군요. 못합니다. 이거는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농업, 임업업. 자, 농업 등 그럴까요? 농업 등. 그러니까 자, 농업, 임업업이니까 농업인 등이 자, 그 허가 구역 내에서 농업 등을 경영할 목적이에요. 농업 등 경영 목적을 가져갈 때 허가해 주는데 이제 조금만 우리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번? 여기서 농업인 등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취득하겠다. 허가해 주죠. 허가해 주는데 이렇게 올려서 말이죠. 자, 일단 농지를 말하는 거니까 농지니까 일단 자기 주거지 내 농지, 주거지 농지,
허가해 줘야죠. 두 번째는요. 자, 주거지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어요. 조금. 주거지로부터 30km 이내의 농지일 때도 허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농지를 수용을 당했어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당했다. 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등등 또 협의 양도했다. 그럴 때는 이제 3년 내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요거는 이제 80km 이내까지도 됩니다. 요거는 요 사안은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때 한번 더 다룰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진 사안이라서. 저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이제 쭉 이어 보게 되면 자, 공익사업이죠, 바로 하나. 자,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디냐면 자,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자, 사업 법규 하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어떤 사업하고 있던 자가 그거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지정 당시 사업하고 있던 자가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용하겠다 이 세 가지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사업용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용 세 가지다. 사업용 세 가지. 방금 보신 게 이제 자, 첫 번째 공익사업, 두 번째 지역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그다음 지정 당시 사업 세 가지. 그래서 이 사업용이라 부를 텐데 이 사업용 이것들이 잘 보시면 이용 의무 기간이 4년, 여기도 4년, 여기도 이제 의무 기간이 4년이죠. 그럼 우리가 이용 의무 기간은요. 요게 자, 이용 의무 기간은 요 기간이라는 게 2년, 4년, 5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암기하실 때 2년짜리와 5년짜리는 이제 이건 빼놓고 4년 기간과 5년 기간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근데 쉬운 게 4년이죠. 이용 의무 기간이 4년인데 이게 사업용이에요. 사업용. 자, 금방 보신 게 공익사업, 그다음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정 당시 사업. 자, 사업이죠. 사업으로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4년 이렇게 돼요. 이용 의무 기간이요. 사업용이니까 4짤 따서 의무 기간이 4년이구나 하시면 이제 쉽게 이제 암기 되실 거라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7번에 좀 길어 보이는 걸 좀 줄일게요. 자, 첫 번째 일상생활. 그다음에 통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이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세 가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이제 5년짜리군요. 하나가 뭐냐? 현상 보전용이에요. 현상 보전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사업하게 한 것이거든요. 이제 임대 사업용 저희 하나가 있고요. 절대 두 개 먼저 보실게요. 뜻은 어려운 게 아니죠. 현상 보전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임대 사업용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겠다, 허가해 주겠다. 자, 세 보세요. 현상 보전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죠. 임대 사업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잖아요. 다섯 글자니까 이 두 개는 의무 기간이 5년이에요. 다섯 글자라서. 그러면 자, 금방 제가 2년과 4년, 5년 이랬을 테니까 이 두 개 외에 나머지는 다 의무 기간이 2년짜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사업용은 4년, 그다음에 이제 다섯 글자는 5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저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준을 보신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처분이에요. 이제 허가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허가를 해주건 안 해주건 간에 처리 기한은 15일 내 처리가 됩니다. 15일 내. 자, 그럼 이제 처리 기간 15일 내 허가나 또 불허가 처분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허가했다 그럼 허가증을 줘야 되고요. 불허가 처분했다 그럼 사유를 알려줘야겠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보시면요. 허가 그 기간인데 15일 내 통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가냐 또는 불허가 통지가 없었거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선매 협의 통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이 통지가 없었다면 그때는 허가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의 문제 나오죠. 그럴 때는요. 바로 그 15일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허가 받은 거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지가 그 기간 내에 안 됐다 그럴 때는 허가 그 기간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된 거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허가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 안 해줄 수 있잖아요. 바로 불허가 처분됐죠. 그럼 불만도 있겠죠. 그럴 때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인데, 자, 이의가 있을겠죠. 자, 그러니까 이의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불허가죠. 이건 불허가 처분받은 날이니까요. 얼마냐? 예, 1개월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제 1개월 하나 기억하시고요. 1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7번의 허가의 배제란 얘기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을 필요 없다. 특별히 예외로 보겠다는 거죠. 이거 특별히 예외로 보겠다. 허가 요하지 않는다. 자, 일단 어떤 경우 가볼까요? 자, 일방이 국가예요. 허가 계약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안 받는 거죠. 뭐. 자, 국가 등이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럴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건 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당했다. 또요,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하나 크게 쪼개보시면 이제 국유재산 이런 것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법에 의해서 수용당했다라든가 경매가 실행됐다라든가 또는 국유재산 등이다 이럴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하겠으나 바로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 이런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전에 선매라는 제도 나오는데 선매 제도라는 거는요. 자, 앞에서 산다, 앞선 자죠. 바로 앞에 사겠다. 자, 선매란 얘기인데, 자, 허가 신청에 들어왔는데 일단 이제 요 다음 시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먼저 취지를 이해해보자고요. 어떤 토지였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였다고요. 그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허가 신청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국가 등으로 하여금 앞에서 먼저 사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선매란 별도 하나 제도가 되는 거니까 일단 선매 제도부터 다음 강 넘겨 지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중요했던 건 이제 허가의 과정, 지정 절차 등을 보시는 게 중요했었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 해서 선매 제도부터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 연수나 면적에 대해서 숫자도 많아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외우는 방법 이상기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요.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